그런데 우리 유시민 작가가 저는 그 정도 이상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언어적 감수성과 자기 어떤 발언의 그 통제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사실상 자처해서 나오셨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시점에 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취지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뉴스공장이 안 그래도 지금 정청래 뭐 소위 말하는 문파의 제 집결의 컨트롤 타워처럼 김어준 씨가 역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와중에 왜 우리 영민하신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하셨을까? 내심의 의도와 동기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미필적 인식 뭐 내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뭐 희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 결과적으로는 아유 다 아시죠. 그거는 인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설정하는 아젠다와 메시지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네.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아젠다와 메시지가 곧 민주당 전체 진영의 목소리로 쫙 전파가 됐고 이설이 없었어요. 확실한 적이 있을 때는 내란 청산이라는 확실한 적이 있을 때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반기를 든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란이 종식돼가는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국정 권한을 잡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뭔가 쟁취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국민의힘 앞두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좋은 곳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격받죠.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길과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당이든 1인 1표제든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설정했던 많은 아젠다들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자꾸 존재감을 뽐내려고 하고 대통령의 서포트하기보다는 본인 존재감을 키우려는 거에 집중할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의구심 표명하다가 결국 저 김우준이 이제는 언론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레이어로 참전을 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구나, 판을 짜고 있구나 이런 의심까지 가게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위기에 누구의 위기? 김어준 뉴스공장의 위기인 거죠. 그동안에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근데 이럴 때 자 당원 투표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합당 논의에 대해서 당원 투표하는데 뭐 당원들이 결정하는데 뭐 내가 결정하니 투표해 오늘 아침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건 당원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김어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준이랑 다 돼. 지금 근데 너무 반발이 센데 생각보다 뭐 강소영 같은 놈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 있고 막 최고위원들이 막 뭐 누구 물러나라 그러고 어쩌고 생각보다 시끄러운 걸 구원 투수 누구야? 유시민 잠깐만요. 지금 한동균 이렇게 박사께서 네. 지금 뉴공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그동안 봐왔는데 아까 그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그 모습은 사실은 이 조기 대선 후에 그 전국은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실 불과 7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 못 자고 새벽 1시에 네. 트위팅 하고 있어요.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당이라는 게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집권 정부의 어떤 그 서포트를 하는 것이 여당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이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금 대통령과 원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가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뭐 이거 그러니까 나는 제가 만약에 제가 보안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정청래 대표야. 네. 1인 1표제 정말 필요해. 진짜 저 민주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합당 내가 뭐 수기는 안 거쳐서 사전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정말 지방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 나 절대 내가 연임해가지고 당권 잡고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면 내가 진짜 정말 의심스러워요. 나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럼 연임 안 할게. 제가 뭘 맨날 하고 얘기하겠어 나 같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강행을 하는 액션만 취하니까 아 진짜 연임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당원 주권주의 내지는 당원 뭐 1인 1표제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당의 일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옛날엔 대의원들이 막 그 위에서 쭈물떡쭈물떡하고 당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잘못됐다. 그 이제 유시민 작가도 그 부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요즘에. 그런데 지금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되고 이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시대가 또 바뀌었어. 그때하고 또 달라요. 10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달라. 정당의 환경이라는 게. 그러면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절대 손으로 해버리면은요, 뭐 당직이 필요 없어요. 정당에는 그냥 전부 다 온라인 투표하면 돼. 설문조사 해가지고 합당할래요? 찬반. 이래가지고 눌러서 당원들이 투표해가지고 바로바로 결정하고 누구 최고위원 임명할까요? 찬반.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직접 투표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이냐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왜요?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방향을 다 지향해 왔고 지금 심지어 1인 1표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분들도 원칙론적으로 방향은 맞다. 다만 시기와 그렇죠. 절차의 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걸 제가 1인 1표제 틀렸다. 뭐가 맞다.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섞여 있잖아요. 대의원의 의사결정과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섞여 있잖아요. 안 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과거에 막 대의원들이 쭈물럭쭈물럭하고 막 공천장사도 하고 어쩌고 이럴 때에는 대의원들의 힘을 빼고 당원들의 힘을 키워야 이게 민주화되는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의사결정 반영하는 게 너무 빠르고 당원들 수도 많이 늘었고요. 뉴미디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선이라고 해버리면 가령 예를 들면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이 1인 1표제 제일 먼저 했어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나오는 뉴스 뭐 통일교에서 뭐 당원을 밀어넣니, 친천지에서 당원을 밀어넣니, 무슨 지방선거 하면은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막 회사 직원들 막 당원 가입시켜가지고 그 밀어넣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일을 부인할 수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리고 미연의 모든 걸 막을 수 없다. 그게. 그렇다면 무조건 당원 100%로 했을 때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정치하잖아요. 그 정신을 생각하면은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했어? 다 때려치우고 국회도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그냥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결정할 거 법안 올라오면은 국민들이 찬반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하자 이거예요. 일종의 사실은 대의원제의 집중된 형태가 대의 민주 정치 하에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야, 일단은 뭐 상당히 재미있는 시사점을 던지시긴 했는데 지금 약간 논점에서 이탈된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하게 만들어 낼 것 같아요 논의를. 자, 잠깐만 아까 그 네네. 유시민 씨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게 좀 우리 이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가지고 참 간단하지는 않은 건데 네. 긴 얘기는 일단 함동균의 뉴스쿨. 예예예. 그래서 보시고 네. 그래 뭐 그래도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이재명 그 정부가 지금 뭔가 좀 잘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재명 정부 이전에 민주당을 구성했었던 그런 세력들이 그 진영들이 자기들이 이제 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쟁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 구 민주당의 우리가 보통 문파라고 얘기하는 그 진영과의 이해관계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지금 그 방향이 되게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이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지점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도덕성 같은 것들을 좀 흔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고리가 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예.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까봐. 네, 뭐라도 거의 이게 유일한 고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 그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 조직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관할해야 되고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이분이 말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눌변이에요, 눌변. 네, 그러시긴 하지만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전부터 기본 조직의 수하들인데 직원들인데 이놈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액면그대 얘기하면은 정성호 장관의 그런 검사가 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고 예, 모든 검사 나쁜 말이야. 과거 검찰이랑 같은 검찰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네. 검찰 내부에도 여러 가지 그 해왔던 일들이 다른 어떤 검찰 조직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싸잡아가지고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 운영의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이걸 이념화하고 도덕화하는 악마화하는 그런 프레임의 일종이라고 봐요. 이게 국익이랑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국익이라고 도움이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예.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구의 이익 때문에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시나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일단은 이제 문제가 뉴스공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일단 쭉 자락을 깔아주고 이야기를 받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막 차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한번 좀 겸허하게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이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동균 박사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책 쓰시느라고 바빠야 되는 분인데 한번 유시민 작가 많은 분들이 뭐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한번 판을 깔아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0초만 마무리를 하면은요. 마무리 아직 안 됐나요? 1인 1표제 말씀드린 네, 이유가 그 오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예, 네네.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좀 왜곡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문제점을 만약에 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1인 1표제가 됐을 때는 그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당원들이 뭐 주권 행사하는데 뭐가 나빠 이렇게 교조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뉴미디어에 의해서 당원들의 여론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1인 1표제는 더욱더 정청래 대표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뭐라 그럴까요? 당원들의 여론 형성 그걸 또 손쉽게 할 수 있다. 훨씬 지금보다 대의원의 제동 장치는 없어지는 거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말이 1인 1표제인데 실제 그 구현되는 것은 이제 권리당원들에 의한 모바일 투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 개혁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투표율이 30% 전후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 경우에 이거를 판을 이렇게 엎을 수 있는 표수가 25에서 35만 표 정도 되더라고요. 요게 딱 뉴스공장 시청자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공장의 여론이 민심이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회화가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제가 정청래 대표면 뉴스공장과 딴지 게시판에다 글을 더 이상 안 쓸 것 같아. 그 말이 파장을 불러왔으니까. 그런데 이 최근 이 국면, 합당 국면, 1인 1표제 국면에서 5번인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또. 여전히 그 관계를 마치 우리를 비웃듯이 나 여기랑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1인 1표제 강행 그 이후에 예. 사실은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 하면 잘하겠죠. 아유, 레전드죠, 레전드. 농담입니다. 변호사를 변호했네요. 진지한 얘기라서. 아,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것들이. 나이스 샷. 자, 청와대 얘기 좀만 더 네.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는 또 잘 안 보도해줘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요? 네, 이재명 정부 첫 해 662만 건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30대 남성 교통 분야가 가장 많고 91명이 30만여 건 반복 제출. 이게 뭐냐면 예. 청와대랑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신문고 이거 신고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와, 이렇게 성실하게 네. 신고를 하시는군요. 네. 작년에 662만 오. 건이 접수가 됐대요. 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30대 남성이 제일 민원이 많아. 그리고 남자들이 더 많이 해. 길 위에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통 분야가 제일 많대요. 와.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 그리고 가장 교통 분야에서 많았던 건 고양 은평선 노선 연장. 요거. 그리고 위례 신사선과 제2경의선 착공 욕구 뭐 이런 거. 이런 의견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여하튼 집단 갈등 조정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이런 거 민원을 빨리 처리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거 반복하는 분들이 91명이 30만 건. 그러면 한 명이 거의 몇만 건 한 거야. 3만 건 가까이. 3927. 예, 뭐 그러네요. 이런 분들. 근데 요게 그 국민신문고의 주정차 신고, 예. 단속 신고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이거 사진 핸드폰 찍어서 내 가게 앞에 누가 됐다 이러면 바로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그거 뭐. 이거까지 다 카운트된 숫자라서 네. 아마 주차 이쪽이 많을 거예요.